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이제 저희가 재무경제학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경제학 전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통사적인 의미에서 파이낸스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졌었고요. 이제 2주차부터는 조금 더 이제 레벨을 좀 더 올려서 좀 더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로서 이제 저희가 파이낸셜 이코노믹스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좀 학습을 함으로써 2주차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첫 번째로서 이제 최적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적화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학생들이 경제 수학이라든지 수리경제학을 통해서 이제 이미 익숙한 내용들일 텐데요. 아마 학습한 지 또 시간이 좀 지나기도 하셨을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요번 주라든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도 최적화는 이제 자주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좀 이번 시간에 짧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하고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저 경제 수학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드렸던 말씀들과는 좀 익숙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금방 캐치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크게 제가 이제 둘로 나눠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최적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이 있는 상태하고 없는 상태하고 사실 이제 둘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최적화 문제를 푸는 우리의 테크닉들을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좀 저희가 리뷰를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미시경제학을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각 에이전트들이 자기의 그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 미시적인 기반들을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지난 시간 내용 중에 이제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금융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금융의 관점에서 분석을 할 때에 역시 미시경제학에서 많이 이제 그 공부하게 되는 아마 아신 내용이겠습니다만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이제 그 분석을 저희들이 이제 역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이제 재무경제에서 굉장히 이제 초기에 만들어졌었던 많은 그 성과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기초적인 빌딩 블록이라고 할 수 있는 에로드브루 시큐리티에 대한 학습을 세 번째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 극대 극소 문제 그리고 이제 미분 적분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고교 교과 과정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는 학생 때 이제 미분적분을 배우고 대학에 올라오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학기 이제 제가 경제 수학을 강의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좀 쉽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그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제학과에서 이제 저희가 경제학 수련을 하면서 필요한 미분과 적분은 어떻게 보면은 특히 미분 같은 경우 이 최적화 문제 풀이와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일변수 함수의 변곡점을 구하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1차 도함수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그 기울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포인트를 찾아본다 그러면 그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그 변곡점으로서 그 부분에서 말하자면 이제 극점이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경우에는 이제 0 밑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 극점이 있고, 그다음에 0 위의 구간에서도 또 하나의 극점이 존재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걸 그려보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의 어떤 그 변곡점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눈에 확실히 이제 뜨이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아, 이 함수의 극점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이제 변곡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의 그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본다 그러면은 극소값을 갖는 예로서 이제 y는 x의 제곱 같은 그런 2차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극소값 내지는 이제 최소값이 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일단 1차 도함수를 갖다가 먼저 구해 가지고서 그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그 실제 1차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포인트가 어디일까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그 값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x는 0에서 이제 그 값이 형성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찾아낸 그 값이 극소값인지 극대값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그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x 값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서 y값이 줄어드는 방향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가 말하자면은 y값이 계속 커지는 어떤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도함수의 값, 1차 도함수의 값 자체가 이제 플러스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이 오른쪽에 있는 y는 x 스퀘어 이 그림을 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형태의 그 접선들의 기울기의 형태로서 저희들이 이제 이 함수를 다시 분해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접선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로 굉장히 좀 가파르게 그려지다가 조금 더 완만해졌다가 약간 이제 반전을 해서 기울기가 이제 오른쪽 위를 쳐다보게 되죠. 이 말인즉슨 즉 x 값이 커지게 되면 함수 값인 y 자체가 좀씩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위를 쳐다보는 이제 그러한 형태. 그래서 왼쪽 아래에 이제 테이블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실제 그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를 놓고 본다고 했었을 때 1차 도함수의 값 자체가 이 함수 전반을 봤었을 때에는 처음에는 아래쪽으로 급격한 기울기를 그리고 있다가 완만해지다가 0을 지나서 오른쪽 위로 방향을 돌린 다음에 더 가팔라지는, 즉 1차 도함수의 값 자체는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형태로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형태의 그 1차 도함수의 어떤 패턴을 저희가 보게 되면 결국 이것이 이제 극소값을 기록하는 그런 형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극대값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극값에서는 저희들이 어, f 프라임, 즉 그 y 프라임이 결국은 x는 0에서 말하자면 그 1차 도함수가 수평선으로 이제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 여기가 이제 극값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차 도함수의 값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점점 더 줄어드는 어떤 그런 형태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인즉슨 결국은 그 기울기의 어떤 그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점점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적이 되게 되면 오른쪽에는 이런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쪽 위로 굉장히 가파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이 빠르게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울기가 좀 더 오른쪽 아래로 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x값이 증가하는 것이 예전만큼 빠르게 y값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이 작아지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그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것은 x값이 약간만 늘어나도 y값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사실은 처음엔 되게 큰 값이다가 점점 더 작은 값을 기록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러한 그 y는 마이너스 x 스퀘어 같은 이런 그림들이 이제 보여주는 바고요. 이런 그 형태의 차트에서는 그 2차 도함수의 값 자체가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극값도 알 수가 있고 극대값, 극소값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제 그 변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변수 함수가 주어진 어떤 그런 상태. 지금은 이제 y는 x, 뭐 y는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결국은 x와 y 결국은 이제 변수가 일변수 함수로서 이제 주어지는 그런 형태였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함수가 두 개의 변수로서 이루어진 그런 경우에는 극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1차 미분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 두 가지의 그 변수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극값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식의 이제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x에 대해서 z를 한번 미분해보고 y를 가지고서 또 z를 한번 미분해보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극점을 찾아가는 어떤 그러한 것이 이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1차 조건이라고 부르는 first order condi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어떤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만약에 이제 일종의 극소값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약간만 벗어난다고 하게 돼도 사실은 그 함수 값은 조금씩 커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차 필요 조건, 1차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각 변수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미분을 함으로써 찾아낸 어떤 극값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로서 이제 실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쳐요. 뭐 z는 x 4승 플러스 y 4승이라든지 z는 마이너스 x 4승 마이너스 y 4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 값을 찾아보고 싶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를 우격 따짐으로 밀어 넣어 봐도 이제 대략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1차 조건을 찾아내 가지고서 이게 어디서 이제 1차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찾아보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이제 이 함수의 극값을 찾아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그 표 아래쪽에 보면 이제 dg는 round x over round f dx, round y over round f dy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짐으로써 결국은 0,0에서 1차 조건이 충족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 이제 표로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x와 y를 갖다 표에 이제 그려놓고 함수 값을 계산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0,0을 중심으로 그 값을 벗어날수록 함수 값인 g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부호를 반대로 해놓고 보게 되면은 0,0을 중심으로 또 함수 값이 작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표를 통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국 1차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저희가 XY 평면상에 이제 그어두었던 어떤 그 그래프들의 접선의 기울기와 사실은 대응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변수 함수에서는 약간 이런 류의 1차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은 다변수 함수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예컨대 이제 3차원 공면상에서 그려본다고 하게 되면 x 변수, y 변수, g 변수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에 말하자면은 그 접면 탄젠트 플레인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요. 접선은 결국은 그 함수에 대해서 선 하나를 그어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말하자면은 일종의 어떤 그 포인트에서 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느냐를 보여준다 그러면 접면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특정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접해 있는 접선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면을 갖다 저희가 접면이라 그러죠. 그래서 방금 이제 뭐 x 사승 플러스 y 사승이 g가 되는 그런 상황들처럼 이제 그러한 것을 3차원 평면상에서 이제 도시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어떤 일종의 접면을 갖다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서도 약간 이제 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1차 조건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극점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2차 조건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방향을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참수에서 제가 이제 접선을 갖다가 여러 개 그어 가지고서 접선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포착해내는 것이 바로 이제 2차 조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이제 3차 함수들 같은 경우는 보라색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함수가 되겠고 녹색 함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저희가 보는 부분은 결국은 기울기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보라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면 갈수록 그죠?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처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굉장히 큰 값을 그렸다가 플러스가 됐다, 다시 마이너스 됐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좀 볼 수가 있고요. 연두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이제 그 큰 값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기록이 되다가 0 근처에서 이제 평평해졌다가 다시 또 서서히 커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조건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기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함수가 이제 말하자면은 변화해 가는지를 갖다 캐치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함수를 한 번 더 이제 미분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 이제 변수가 일변수 함수일 때는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다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각 변수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제 각각 어떠한 민감성을 가지고서 함수들이 변화해 가는지를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2차 도함수가 만약에 이제 음인 어떤 그런 상태에서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구한 극점인 그 x 스타, y 스타에서 약간만 움직이게 된다 그래도 사실은 이제 그 2차 도함수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그 값들이 줄어들, 함수값 자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 dx, dy가 아주 약간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2차 도함수인 그 2차 도함수 g를 이제 두 번 미분한 녀석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극대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제 그때가 양이다 그러면 사실은 x 스타, y 스타로 구해져 있는 그 값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극소값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비교적 좀 쉬운 내용이니까 조금씩 빨리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근데 dx와 dy를 갖다가 알파와 베타로 놓은 다음에 결국은 이제 x를 가지고서 특정 함수를 갖다가 이제 두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x와 y 각각으로 한 번씩 미분하고 또 그 다음에 y를 두 번 미분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서 dx, dy 값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아까 알파와 베타로 놨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눈에 아주 익은 형태가 되겠습니다만은 일종의 이제 이차함수 형태로서 이것을 다시 빚어내서 구성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x를 이제 두 번 미분한 녀석이 이제 양의 값인 상태에서 일종의 이제 판별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x와 y에 대해서 이제 미분한 녀석하고 x로 두 번 미분한 녀석과 y를 두 번 미분한 녀석을 갖다 이제 곱한 값이 이제 어느 쪽이 더 크냐 작냐를 따져보게 되면은 내가 구한 그 극점이라고 할 수 있는 x 스타, y 스타가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제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의 최적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어떤 그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을 때 특별한 제약 조건을 주어주지 않고 이 함수 값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어떤 x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의 최적화 문제를 푸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함수를 갖다 한 번만 미분해 보게 되면 그 극점에서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자면 저희가 찾아낸 어떤 그 극값이 말하자면은 뭐 그 극대값 내지는 극소값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것이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까지도 알아본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이제 저희가 2차 조건을 따져봐 가지고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경제를 공부하는 과정 중에 혹은 경제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는 항상 그 일종의 그 제약 조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컨대 예산에 대한 제약은 저희가 이제 좀 더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소비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내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에 내가 어떠한 그 소비를 구성함으로써 내가 최대의 효용을 끌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내 씀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산의 제약 하에서 내 선택이 말하자면 제한받게 되죠. 그래서 목적 함수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최적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현실적인 제약들을 갖다 이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와 제약 함수를 두 개를 쌍으로 놓고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저희들이 솔루션을 풀어가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도함수 하나만 가지고서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화 포인트를 찾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제약 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목적 함수만 그냥 냈다 미분해 버리게 되면은
내가 찾아낸 값이 결국 제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어떤 솔루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적절한 그 답을 찾아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좀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려보게 된다 그러면 일종의 제약 조건으로 이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고 있는 동그라미가 존재한다고 쳐요. 그래서 뭐 G의 XY는 C다라고 한다면 X와 Y를 조합해서 이제 뭐 C가 되는 뭐 보통 이제 원을 갖다 그려놓고 있으니까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궁금한 건 뭐냐 그러면은 fxy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했었을 때에 이 녀석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어디서 성립할까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x가 0인 상태에서 y 절편이 가장 높은 상황을 찾아본다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그림 3개 중에서 어떤 그림이 가장 y 절편이 높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가장 y절편이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조금 더 y절편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서 하늘색 선을 오른쪽으로 더 빼버린다 그러게 되면 그때는 제약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동그라미와 만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씀씀이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자면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가지고서 찾아낸 어떤 나의 행복, 그런 것은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결국은 제약 조건이 지금 보는 것처럼 주어져 있을 때에는 제약 조건과 만나는 어떤 포인트들 중에서 내가 말하자면 내 목적 함수를 갖다가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나타낸다 그러면은 결국은 제약 조건하고 접해 있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목적 함수가 결국은 제약 조건을 나타내는 함수와 접해 있을 때 그 값이 이제 결국은 극대화되는 값이고 그 값이 우리가 찾는 제약 조건 하에서의 어떤 최적화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g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어요. 결국 x와 z 값이 마음대로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g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런 쌍이라야 합니다. 예컨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x와 g가 뭐 어떤 값이 되면은 딱 요 값을 충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컨대 뭐 x는 1이고 g는 0인 상태라든지 그죠? x는 마이너스 1인데 g는 0이라든지 반대로 뭐 x는 0인데 g가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이라든지 그때는 안 되겠군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그러한 그 제약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주어진 어떤 그 함수의 최소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 되는 어떤 최소가 되는 x, y, g는 어디 있을까요? 이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약 조건으로서 x제곱 마이너스 g제곱은 마이너스 1은 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극점에서도 이 제약 조건은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g값에 대해 가지고서 저희가 일종의 그 도함수를 갖다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해놓은 도함수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최소값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그 저희가 이제 목적 함수에 대해서 x와 y와 g에 대해서 미분한 어떤 그런 값, 그리고 이제 제약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g에 대해서도 x와 y와 g에 대해서 각각 그 도함수를 구해 가지고서 이게 셋을 놓고 본다고 했었을 때에 결국은 x의 굉장히 작은 변화인 dx, y의 굉장히 작은 변화인 dy, 그 g 값의 아주 작은 변화인 dg를 갖다 저희가 놓고서 각각의 x의 f 함수 f에 대해서 x의 도함수, y의 도함수, g의 도함수를 갖다 가지고 와서 전도함수를 갖다 만들어 본다고 하게 되면 결국 접점에서는 아주 작은 x, y, g의 변화를 통해서는 사실은 함수값이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저희가 전제하고서 지금 이 식에서 보는 이제 첫 번째에서 보는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저 식을 갖다 이제 충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그 과정에서 저희가 dx, dy, dg는 x, y, g 변수의 아주 작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dx, dy, dg는 0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약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x와 y와 g의 변화도 각각 독립이 아닌 상태에서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결국
그 극값을 갖다 만들어낸 그런 과정에서 x 스타, y 스타, z 스타가 있다고 했었을 때에 결국은 이제 각 이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저식에서 양변의 각 항들이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제 결국 0으로 만들어 주려 그러면은 도함수 간의 비율. 예컨대 이제 fx over gx, fy over gy, fg over gg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다 같은 비율로서 형성이 되어야지만이 도함수 간의 비율이 같은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전도함수를 가지고서 봤었을 때 목적함수의 전도함수와 제약 조건의 전도함수가 말하자면 접해 있는 어떤 그런 그 관계를 갖다 충족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라그랑지안 그 멀티플라이어라 그러죠. 라그랑지 승수인 람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소 이제 좀 약간 추상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어쨌건 이제 저희가 경제 수학이나 수리 경제학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저희가 복습하는 그런 관점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아, 내 이런 식을 봤던 것 같아 라는 정도의 감각만 되살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결국은 라그랑지안 승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도함수 간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서 저희가 그 값을 갖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제가 그 예제 문제의 풀이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 승수 결국 이제 요번 첫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야 하는 지점이 바로 지금 요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g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한 제약 조건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도 제가 이제 그래피컬하게 설명할 땐 그렇게 말씀드렸죠. f 함수하고 제약 조건이 되는 g 함수의 어떤 그 접점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찾고 있는 어떤 제약 조건 하에 어떤 최적화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는 결국은 그 전도함수를 구해 가지고서 전도함수들의 어떤 그 값들이 서로 같아지는 포인트, 그래서 일종의 전면을 찾아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서 이제 앞에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그 생각을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고 결국은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화가 되는 그 포인트라는 거는 접선이 됐건 접면이 됐건 anyway 그 탄젠트 라인 위에 있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만족시키는 라그랑지안 함수라고 하는 걸 갖다 만들어서 결국은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다가 그럼 두 개의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묶어버리는, 그래서 제약 조건까지 목적 함수와 다 하나로 합쳐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저희가 라그랑지안 승수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라그랑지안 함수라고 하는 것이 풀이의 첫 번째 줄에 있는 L의 x, y, g로 표시되는 저 함수입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 함수는 이제 보시면 이제 슬슬 생각이 나실 거예요. 목적 함수라고 한 걸 제가 이제 오렌지색으로 칠해놨는데 목적 함수 기본적으로 있고 그 뒤에 라그랑지안 승수 마이너스 람다를 붙입니다. 마이너스 람다부터 되고 플러스 람다부터 되고 상관없어요. 왜냐면 람다 부호를 뒤집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람다 뒤에다가 항으로 뭘 묶냐 그러면 제약 조건을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라그랑지안 함수에 대해 갖고 x를 갖고 미분, y를 갖고 미분, g를 갖고 미분. 결국 우리가 직전 슬라이드에서 봤다시피 목적 함수하고 제약 조건에 대한 함수하고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접점에서는 우리가 전도 함수를 구해 봤었을 때 각각의 변수에 대한 그 도함수 간의 비율, 우리가 이제 함수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f 함수, g 함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목적 함수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약 조건 함수가 있을 텐데 그 두 함수의 전도 함수를 갖다 구해 놓고 각각의 이제 변수에 대해 가지고서 얘네들의 어떤 비율은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찾는 솔루션은 탄젠트 플레인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일종의 람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숨어 있는 것이고요. 이 라그랑지안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사상 위에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풀이를 좀 빨리 쇼컷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종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라그랑지안 함수를 갖다 미분한 lx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있고요. y에 대해서 라그랑지안 함수 미분해도 되고요. g에 대해서도 미분해도 되고, 근데 람다에 대해서 이제 미분해 버리게 되면 이제 목적 함수 툭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솔루션이 결국은 내가 찾고 있는 제약 조건 하에서의 어떤 최적화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뭐
선수 과목들, 예컨대 이제 경제 수학이 됐건 수리 경제학이 됐건 뭐 때로는 뭐 미시경제학 안에 이제 최적화 문제나 선형계획법 같은 거 풀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저희 이제 재무경제학에서도 그러한 그 테크닉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좀 스터디해보는 차원에서 라그랑지안 순수법, 그리고 이제 최적화, 그래서 제약조건 하에서 최적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좀 쉬는 시간 가지고요. 두 번째 세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제 좀 뭐 개념적인 이야기라든지 새로운 이야기보다는 기존에 아는 내용을 저희가 배운 데다가 사실은 수학이라고 하는 게 손으로 배우게 되는 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다 놓고서 손으로 이제 끼적끼적 풀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풀게 되는 건데, 사실 말로써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사실 좀 충분하게 잘 전달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시각적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이제 이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라그랑지앙 순수법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내가 이제 받아들고 있는 어떤 목적 함수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최적화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잠깐 그림으로 지나갔지만 탄젠트 플레인, 일종의 이제 그 접점 내진 접선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도함수가 이제 빵이 되는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서 하나로 묶어내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그랑지안 순수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 이 정도 내용을 알고서 넘어가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잠깐 쉬고 돌아와서 두 번째 세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